안녕하세요. 주제로 이야기한다. 주제입니다. 오늘 가져온 주제는 트럼프입니다. 아니 썸네일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해놓고 무슨 트럼프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트럼프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흘러왔고 또 앞으로는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지금 표면적으로는 자사주 매입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왜 트럼프가 중요한지, 왜 이걸 알아야 앞으로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를 대응해 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들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그때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하면 그때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사주 이슈가 나왔으니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삼성전자 10조 자사주 매입, 당연히 규모적으로 봤을 때 큰 규모죠. 그래서 이거를 장내 매수통해서 확보하겠다라고 하니 오늘도 국내 증시에서 삼성전자가 조금 반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트럼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집중해서 설명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제가 매매 동향을 가져왔죠. 이걸 왜 가져왔냐? 이것부터가 중요해요. 지금 외국인들 상반기에 역대급으로 순매수했다. 이 뉴스도 한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만 거의 18조 원가량을 담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하반기엔 또 10조를 던졌습니다.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라는 말이 정말 적절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조 규모의 매도라, 정말 급격한 금리 인상 사이클이나 혹은 그 증시, 해당 국가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이 정도로 큰 규모의 매도가 나타나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과거 예시를 보시면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급격한 금리 사이클을 탔죠. 금리 인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반기마다 8조에 16조에 10조에 매도를 쏟아냈죠. 그래서 이런 식의 매도가 나오려면 급격한 금리 사이클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금리 인하 사이클을 타고 있죠. 특이점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게 급격한 금리 인상 사이클이나 혹은 해당 국가에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이 정도 매도는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시장에서 이렇게 매도를 쏟아내니 삼성전자 당연히 매도를 쏟아냈고요.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영향을 받아왔던 건데 왜 이렇게 매도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등장을 해요. 트럼프가 왜 등장을 하냐? 트럼프가 당선되고 취임하면 뭐 한다고 했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너네 그만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즉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고 취임하면 그때부터는 바로 협상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국가가 지금 전쟁을 굉장히 오래도록 이어오고 있는데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야겠죠. 그만큼 엄청난 희생이 따랐고 시간도 소요가 됐고 이번 협상에서 이들이 유리한 위치에 점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오래도록 전쟁을 해왔던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이들은 총력전을 치르고 각자가 정말 유리한 위치에 올라설 수 있게끔 상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는 또 북한군도 파병을 가고 우크라이나에는 각종 무기 지원과 오늘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승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던 공대지 미사일 하나를 허가를 했죠. 이거 써도 된다. 이렇게 허가를 했죠. 즉 충돌이 확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북한까지 파병을 가서 참전을 했으니 완전한 이념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선 우리 이거 너네 나토가 참전하는 걸로 간주할 거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즉 공산과 자본주의 이념 갈등이 이제 이 전쟁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한반도가 있죠. 한반도는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북이 있고 여기에 남이 있죠. 지금 아직 갈등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이념 차이로 갈등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북한이 러시아로 홀라당 파병을 가버렸네요. 거기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최고로 격화가 되고 있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매수해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이렇게 이념 전쟁으로 번져가고 이들은 땅까지 맞대면서 아직 갈등 상황에 있는데 언제 남북 충돌이 벌어질지 몰라 하고 외국인들은 당연히 팔고 나가야겠다, 위험하다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국내 증시, 특히나 지수를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자기들의 사업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어떤 상황에서든 지금에는 매도를 받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국내 증시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막 폭탄을 던져대고 삼성전자도 막 던져대는 이유가 1차적으로 트럼프가 시작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낼 거야 이 말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정말 최고조에 올라갔다가 종전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 전까지는 국내 증시에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하방 압력이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겠죠. 즉 트럼프에 의해서 국내 증시에 하방 압력이 한번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매도세를 소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트럼프라는 주제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로 중요한 거, 트럼프 때문에 이념 갈등, 국내 증시 돈 빠져나간다, 외국인들이 삼전이랑 국내 증시 그냥 판다, 이거를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이것과 대비를 했을 때 자사주 매입이라는 건 작은 이슈에 불과하죠. 이건 세계를 움직이는 이슈인데 자사주 매입은 그냥 삼성전자 단순히 한 종목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주가 반등을 이어갈 재료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트럼프 때문에 미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갑자기 스탠스를 좀 달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뭐 인플레이션 일시적인 거야, 다 될 거야, 금리나 이대로 할 거야, 될 거야. 근데 갑자기 스탠스를 돌렸죠. 우리 금리나 서둘러야 될 필요 없다. 그리고 이번에 진행됐던 질의응답에서 너네 관세 올리면은 어떻게 인플레이션 잡을 거야? 인플레이션 어떻게 할 거야? 통화정책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에 과거에 파월 연준 의장이었다면 그거 일시적인 거야, 괜찮아 라고 대답을 했겠지만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그거는 이후에 트럼프가 취임하고 또 봐야 되고 정책도 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그래, 이런 식으로 빙빙 돌려서 말을 했죠. 여기도 나타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인상 감세 공약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트럼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이거에 따라서 파월 연준 의장이 스탠스를 좀 돌렸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 나면 60%까지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파월 연준 의장이 빼도 박도 못하고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거 연준에서 내놓은 리포트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 과거 연준에서 2018년도 트럼프 정권 당시죠. 이때 관세가 한창 뜨겁게 물가를 쥐고 흔들었으니까 이때 연준에서 내놓았던 보고서 중 하나예요. 여기서 영어로 뭐라 블라블라 써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걸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제가 이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바로 이 파월 연준 의장의 표정과 함께요. 여기에 나타난 주요 내용이 관세를 많이 부과를 하면 인플레이션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예요. 이 보고서에 나타난 내용, 연준에서 내놓은 내용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세를 늘리면 통화정책을 긴축으로 진행을 한다, 실행을 한다로 가정을 두고 시뮬레이션을 해 나갈 거다. 이런 것들이 과거 보고서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과거에 자기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관세? 문제없어, 우리 금리 인하할 거야,
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 금리 인하가 중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금리를 낮춰야 되는 이유는 지금 금리를 높이는 기간 동안에, 금리 인상 사이클 동안에 미국 재무부에서는 채권을 막 발행을 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유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 재무부에서 채권 좀 조절해야 된다 이러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화 긴축에서는 재정 완화로 이거를 보완을 했다면, 통화 긴축에서는 재정을 해서 방어를 해왔죠. 네, 방어를 해왔다면 통화 완화에선 재정을 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 긴축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통화 완화를 추가적으로 할 명분이 없어진 거죠. 왜? 관세를 이렇게 부과해버리면 인플레이션 못 잡는데, 금리 못 낮추는데 채권을 못 찍어내는 거예요. 더 많이. 그럼 시장의 유동성에는 경직이 나타나거나 혹은 감소되며 시장에 충격이 나타나겠죠. 이 유동성으로 시장이 움직여야 되는데, 과거의 금리 인상 사이클 후반에서도 그리고 지금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도 미국 증시 올라갈 수 있었던 게 이런 부분들이 서로 보완을 해줬기 때문인데, 지금 이 보완 관계가 깨질 위기에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트럼프 때문에. 자, 그래서 트럼프를 나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인이라는 거예요. 원인.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이럼에도 금리를 낮춰야 될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마땅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한 번 더 충격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충격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국내 증시도 한 번은 조금 더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자사주 매입의 단기적인 효과가 끝이 나고 결국엔 삼성전자가 시장 지수를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의 주가가 조금 더 눌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금 자사주 매입 때문에 올라간다고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죠. 왜? 이런 명분들이 아직 시장에 도사리고 있는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지금 급하게 매수에 나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럼에도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자체 사업이 엄청 잘 나간다거나 그런 드라마틱한 반전이 있어야겠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요약해서, 첫 번째, 분당국 리스크 때문에 국내 증시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전까지 기다려야 된다. 트럼프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트럼프 관세 때문에 지금 미국 내부적으로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조금 보완이 깨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다. 그래서 삼성전자 매수함에 있어서 자사주 이슈 때문에 매수하는 거 위험하다. 자사주 매입이 이슈가 묻혀버릴 수 있다. 여기까지 강조드렸던 부분들이고, 이제 삼성전자 사업적인 부분들을 간단하게만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주제가 어찌됐던 트럼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부분들은 무조건적으로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 국내 증시 그리고 삼성전자를 풀어 가셔야 됩니다. 그럼 바로 삼성전자 사업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한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 중 일부입니다. 자사주 매입 물론 좋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게 좋다. 그런데 본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뭘 했냐 이거죠. 10억을 지금 오너일가 반대 매매 막는 데 쏟을 게 아니라 어디에 쏟아야 된다? 경쟁력 강화와 혁신에 쏟아야 된다라는 거죠. 즉 이거는 그냥 한치 앞만 보고 주가 반대 매매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다.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 과연 경쟁력 강화 혁신의 변화를 위해 힘을 쓰고 있냐? 이게 중요한데, 여전히 HBM에서 기술 격차가 큽니다. HBM이라고 하면 이제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니까, D램 적층해서 만드는 AI 반도체라는 건 다 아실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은 깊게 다루지 않을 거고요. 지루해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건 그냥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1등,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문제가 있죠. SK하이닉스가 이미 양산을 시작한 게 12단입니다. D램을 12단 쌓았다는 거예요. 12단 촘촘하게 쌓아서 D램을 12단 이렇게 쌓아서 지금 삼성전자와 격차를 벌이고 있다라는 거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뭐다? 8단입니다. 8단. 근데 SK하이닉스는 올해 9월부터 양산 시작한 12단을 이제 엔비디아 어디에 블랙웰 울트라라는 곳에 탑재를 할 예정이고, 삼성전자는 12단은커녕 8단까지 엔비디아 인증을 받아내질 못했죠. 물론 삼성전자도 12단 HBM을 개발을 완료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8단 제품 인증을 받고 있는 중에 무슨 12단이냐라는 거죠. 12단 탑재하려면 8단부터 인증을 받고 12단 인증받아서 탑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해외 고객사들이 신제품 라인업 12단으로 다 수정된 마당에 삼성전자 8단 못하면 더 답도 없어진다 라는 거죠. 더더욱 경쟁력 저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즉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사업적으로도 마냥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젠슨 왕이 들고 있는 이게 바로 블랙웰입니다. 블랙웰. 여기에 12단이 탑재가 되고, 이제 블랙웰 울트라에는 12단을 8개, 그리고 경량화 버전에는 4개를 탑재를 할 예정입니다. 즉 모두 12단이 들어가죠. 8단은 없습니다. 없어요.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가 단기 반등을 시켜도 앞서 설명드린 트럼프와 관련된 두 가지, 미국의 통화정책, 재정정책에 대한 부분과 국내의 분당국 리스크, 이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되기 전에는 더더욱 지수를 따라가는, 지수를 만들어가는 삼성전자 주가가 긍정적으로만 흘러가기 어려울 거고요. 삼전은 일단 내부적이나 외부적이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으로 사업적인 거 밀리고 있고요. 앞으로 반전 가능성이 당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국내, 미국 아직은 불확실성이 존재를 하죠. 특히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결이 되고 완전히 분담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 라고 하면, 지금 당장 작용하고 있는 그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일정 수준 외인 자본이 유입이 돼서 삼성전자의 반등을 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미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이런 보완관계가 깨짐에 따라 발생하는 충격도 해소가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 유동성도 다시 풀릴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정 수준 반등이 이어져 나올 겁니다. 그때 가면 나오겠죠. 하지만 당장은 이 사업적인 부분 개선되는 게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려울 뿐더러 지금은 이 두 가지 요인이 모두 겹쳐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시적인 부분과 미시적인 부분이 모두 해소가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시고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대응을 해 나가시는 게 좋겠죠. 아니 그럼 국내 증시 안 좋고 삼성전자 안 좋고 뭘 사야 되냐?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실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다음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영상 이 트럼프와 관련해서 제가 안 좋은 것만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음 주에 또 이 트럼프라는 주제를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알짜 내용들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요. 영상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셔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준비해서 드릴 트럼프와 관련된 국내 증시에서 이건 꼭 잡아야 된다, 이건 꼭 봐야 된다 라는 영상 여러분들께서 빠짐없이 놓치지 않고 꼭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주제를 기반으로 그 아래 이야기를 풀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도움되실 영상 많이 전해드릴 거니까 저희 채널 많은 사랑,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